안녕하십니까. 이번 강의에서는 연차수당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연차수당은 언제 어떻게 지급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알아보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연차 유급휴가에 대해 먼저 살펴보아야 하는데요. 연차 유급휴가란 1년간 계속 근로한 근로자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 유급으로 근로 의무가 면제되는 날을 뜻합니다. 쉬고서도 출근한 것으로 간주되어 임금이 지급되는 휴가인데 이 연차는 이월하거나 당겨 쓸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수당, 흔히 연차수당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연차수당이란 전전년도의 근로의 대가로 발생한 연차 유급휴가를 전년도에 사용하지 않고 근로를 제공한 경우 미사용 일수에 대해 통상임금으로 지급하는 수당을 말합니다. 즉, 미사용 연차 일수에 1일 통상임금을 곱하여 지급하는 것인데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주당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시간급으로 지급하시면 됩니다. 지금부터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내용을 기준으로 연차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입니다. 먼저 2항부터 보겠습니다.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 또는 1년간 근무하되 80% 미만 출근한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근무기간 1년 미만일 경우 월 단위 연차인 월차를 부여해야 된다는 말인데요. 입사 후 최초 1년간 1개월 만근 시 1일씩의 월 단위 연차를 부여해 주시면 됩니다. 입사 이후 최초 12달을 모두 개근한 경우 11일의 월 단위 연차가 부여되게 되는데요. 12일이 아니고 11일인 이유는 12개월을 만근 해에 근무가 1년에 이르게 되면 12개월째에는 월 단위 연차가 아닌 년 단위 연차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발생한 월차는 실황에 근거하여 입사일 기준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1년 내에 다 못 쓰고 남은 일수에 대해서는 월 단위 연차 사용이 가능한 마지막 달, 즉 1년의 근로가 끝나는 날이 속한 월의 이월 임금 지급일에 연차 수당으로 정산하시면 됩니다. 만약 1년 미만 근무하고 퇴사하게 되면 퇴사 시점이 속한 월의 이월 임금 지급일에 정산하시면 됩니다. 2020년 3월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라 2020년 3월 이후 입사자부터 적용되는 내용이며 그 이전 입사자의 경우 발생한 월 단위 연차는 다음 회계연도에 사용할 기간이 주어지고 그 회계연도에도 다 쓰지 못하고 남은 연차 일수에 대해 연차수당으로 정산하시면 됩니다. 또한 원칙적으로는 퇴직일 이후 14일 이내 연차수당을 정산하는 것이 맞지만 교육청 임금 지급 시스템상 교육청에서 임금을 지급하는 직종의 경우 학교에서 바로 지급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 계약서에 본 내용을 명시하거나 또는 근로자에게 지연 합의서를 진구한 후 이월 임금 지급일에 연차수당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예시로 알아보겠습니다. 계약기간이 20년 3월 1일부터 20년 8월 31일인 기간제 근로자의 연차 일수와 보상 시점을 살펴볼 텐데 방학기간은 7월 24일부터 8월 17일입니다. 상시 근로자와 방학 중 비근무자일 때 어떻게 다른지 비교하여 보겠습니다. 먼저 상시 근로자일 경우 계약기간이 1년 미만이니 월차가 발생하게 되는데 3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만근했을 때 4월 1일자로 1일 발생, 4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만근했을 때 5월 1일자로 1일 발생, 이렇게 따져나간다면 6개월 만근 시 6일의 월차가 발생하게 되고 퇴직 시점이 속한 월의 이월인 20년 9월 임금 지급일에 6일에서 6개월간 사용한 연차 일수를 빼서 정산하시면 됩니다. 만약 해당 근로자가 방학 중 비근무자였다면 3월부터 6월까지는 매월 1일씩 발생하여 총 4일이 발생하지만 7월과 8월의 경우 방학으로 인해 만근이 되지 않기 때문에 월차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20년 9월 임금 지급일에 월차 4일 중 6개월간 사용한 일수를 빼고 정산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예시를 보겠습니다. 계약기간이 21년 3월 9일부터 21년 7월 16일인 상시 근로자의 연차 일수와 보상 시점을 알아볼 텐데요. 연차 일수를 따져보면 입사 첫날인 3월 9일부터 4월 8일까지를 한 달로 계산하여 1일 부여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7월 8일까지 해서 총 4일이 발생하고 마지막 7월 9일부터 7월 16일까지를 따져보면 한 달이 되지 않기 때문에 월차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총 발생 연차 일수는 4일이고 연차수당은 마지막 근무일이 속한 월의 이월인 21년 8월에 정산하여 지급하시면 됩니다. 이번에는 2항의 내용 중
1년간 80%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월차를 부여해야 한다는 내용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근무 기간은 1년이 되지만 그중 출근율이 80% 미만일 경우에 월차를 부여하여야 된다는 것인데요. 출근율을 계산하는 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소정 근로일수 분의 소정 근로일수 중 출근한 날을 비율로 계산하시면 되는데, 출근일이란 실제 출근하여 근무한 기간을 말하는 것으로 지각, 조퇴, 외출 등으로 1일 중 일부만 근무하더라도 출근으로 간주합니다. 그런데 실제 출근하지는 않았지만 출근일로 간주하는 날도 있는데요.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한 휴업기간, 연차, 출산휴가 및 유산휴가, 2018년 5월 29일 이후 신청한 자녀 1명당 최초 1년의 육아휴직기간, 유급병가 등 다음에 적힌 날들은 출근을 실제 하지 않았더라도 출근일로 간주합니다. 그렇다면 소정 근로일수는 어떻게 구하는지 보겠습니다. 소정 근로일수란 법령의 범위 내에서 근로자가 사용자와 근로하기로 정한 날로 주휴일이나 근로자의 날, 토요 휴무일, 휴일, 재량 휴업일을 뺀 근로일을 계산해 주시면 됩니다. 그렇게 계산한 소정 근로일수에서 추가적으로 제외시켜야 하는 날이 있습니다. 사용자의 귀책 사유로 인한 휴업기간, 적법한 쟁의행위 기간, 18년 5월 28일까지 신청한 육아휴직 기간 전체, 18년 5월 29일 이후 신청한 육아휴직 중 최초 1년 초과 기간, 기타 이에 준하여 해석할 수 있는 날로 질병휴직 등이 있는데요. 분모에 들어가는 소정 근로일수 자체가 줄어들기 때문에 출근율이 줄어드는 것은 아니지만, 이 경우엔 다음의 연차일수는 소정 근로일수가 차이 나는 만큼 비례 계산되어야 합니다. 1년 전체 일수인 365일에 대한 추가로 제외하는 기간 전체를 제외한 기간으로 비례 계산하셔도 되는데, 1년을 정상 근로한 근로자와 그렇지 못해 소정 근로일수가 줄어든 근로자의 연차가 동일하게 부여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을 보겠습니다. 사용자는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2항과 구별되는 년 단위 연차를 말합니다. 당해연도 근로기간이 1년에 이르고 출근율도 80% 이상이 된다면 그 다음 해에 연차가 부여되게 되는 것인데요. 상시 근무자는 15일, 방학 중 비근무자는 12일이 부여됩니다. 방학 중 비근무자의 2017학년도 근무분까지는 10일이 부여되었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사항을 보시면 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며 한도는 25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따져보면 근무년수가 홀수년인 만 3년, 5년, 7년에 이를 때마다 1일씩 추가되는 것입니다. 단 2004년 3월 1일 이전에 채용된 방학 중 비근무자의 경우 계속 근로연수 기산일은 2004년 3월 1일부터며 한도는 22일입니다. 즉 2004년 3월 1일 이전에 채용된 사람들은 계속 근로연수 산정 시작일이 채용일과는 상관없이 2004년 3월 1일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부여된 연단위 연차는 월차와 달리 근무한 다음 해에 1년간 사용할 시간이 주어지고, 그때에도 사용하지 못하면 그 회계연도 말에 사용한 연차를 빼고 수당으로 지급하게 됩니다. 그리고 계속 근로연수를 계산하실 때는 1년 초과 육아휴직, 질병휴직, 90일 초과 가족 돌봄 휴직 등 계속 근로기간에서 제외되는 기간이 없는지는 꼭 확인하셔서 연차일수를 가산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근로기준법 제60조 제3항을 보겠습니다. 사용자는 근로자의 최초 1년간 근로에 대하여 유급휴가를 주는 경우 제2항에 따른 휴가를 포함하여 15일로 하라고 되어 있는데, 이는 근로자의 근무기간이 1년 미만일 때 부여하고 있었던 월단위 연차 11일을 1년에 이르면 발생하는 15일의 연단위 연차일수에 넣으라는 의미입니다. 즉 1년에 이르면 기존에 부여하던 월차 11일은 없어지고 15일의 연차만 남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조항이 2018년 5월 29일자로 삭제되면서 2017년 5월 30일 채용자부터는 연차 15일이 부여되더라도 기존에 부여된 월차 11일이 별도로 인정이 되면서 최초 1년차에는 월차 11일에 연차 15일을 더한 26일의 연차가 생긴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단 2017년 5월 30일 이후 채용자 중에서도 근로기준법이 개정된 시점인 2020년 3월 이전과 이후를 구별해 주셔야 합니다. 2020년 3월 이전 입사자의 경우 월차 11일은 연차 15일과 동일하게 최초 1년의 근무가 끝나는 해의 다음 회계연도까지 사용 가능하고,
그때도 다 쓰지 못한 일수에 대해 연차 15일과 함께 정산해 주시면 됩니다. 반면에 2020년 3월 이후 입사자의 경우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인해 월차 11일은 최초 1년의 근무가 끝나는 시점에 바로 정산해야 하기 때문에 그 다음 회계연도에도 사용기간이 주어지는 연차 15일과는 정산 시점이 다르니 유의 부탁드립니다. 방학 중 비근무자에게도 부여일수만 차이 날 뿐이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제3항 삭제에 따른 차이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2017년 3월 1일 입사 상시 근로자의 2017학년도 근무로 발생하게 되는 연차 일수는 17년 3월 1일부터 다음해 1월 말까지 총 11일의 월차가 발생합니다. 그러다가 12개월째인 2월달을 만근하고 나면 근무가 1년에 이르면서 연차가 15일이 생기는데 2017년 5월 30일 이전 채용자의 경우 기존에 있던 월차는 이 연차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월차는 사라지고 연차만 남는 것으로 보셔야 합니다. 그래서 17학년도 근무로 발생하는 연차 일수는 15일이 됩니다. 반면에 2018년 3월 1일자 입사 상시 근로자의 2018학년도 근무로 발생하는 연차 일수를 따져보면 모든 것이 동일하지만 12개월째인 2월달을 만근하여 근무가 1년에 도달했을 때 연차가 15일이 발생한다 하더라도 기존에 발생한 월차 11일도 그대로 인정받게 됩니다. 17년 5월 30일 이후 채용자부터 사망이 삭제된 것이 적용되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이 근로자가 18학년도에 근무함으로써 발생한 연차 일수는 11일에 15일을 더한 26일이 됩니다. 앞서 살펴보았던 내용을 종합하여 예시로 살펴보겠습니다. 2020년 3월 1일 최초 채용 근로자가 만근했다고 가정하고 연도별 연차 일수와 보상 시기를 알아보겠습니다. 2020년 3월 1일에 근무를 시작하여 3월 31일까지 근무하면 4월 1일자로 1일, 5월 1일자로 1일 추가, 이런 식으로 반복해 가다가 1월 말일까지 근무하면 2월 1일자로 총 11일의 월차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2월 말까지 근무하여 근무가 1년에 이르게 되면 15일의 연차가 추가로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면 21년 2월 28일 시점에 월차 11일에서 20년 3월 1일부터 21년 2월 28일까지 1년간 사용한 연차를 빼고 먼저 정산해 주셔야 합니다. 월차는 최초 근무 1년 중에 써야 하고 남은 일수에 대해 최초 1년의 근무가 끝나는 날이 속하는 달의 이월 임금 지급일에 보상해야 한다고 앞에서 설명드렸습니다. 이 경우 21년 3월 임금 지급일에 지급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연차 15일은 다음해 21학년도에 사용할 시간이 주어집니다. 21학년도부터는 1년 초과 근무 기간이니 더 이상 월 단위 연차는 발생하지 않고 연차만 발생하게 되는데요. 22년 2월 말까지 근무하면 15일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그러면 22년 2월 28일 시점에 2020학년도에 했던 근무로 발생한 15일에서 21학년도에 사용한 연차 일수를 빼고 정산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21학년도에 근무해서 생긴 연차 15일은 다시 22학년도에 사용 가능한 연차 일수가 됩니다. 계속해서 23년 2월 말까지 22학년도 근무가 끝나게 되면 근무 년수가 3년이 되므로 연차 일수는 1일 가산한 16일이 됩니다. 그리고 23년 2월 28일자에는 21학년도 근무로 발생했던 15일에서 22학년도에 사용한 연차 일수를 빼고 정산하시면 됩니다. 22학년도 근무로 발생한 16일은 다시 23학년도에 사용 가능한 일수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반복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두 번째 예시를 보겠습니다. 18년 3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근무한 기간제 상시 근로자가 만근했다고 가정하고 총 발생 연차 일수를 구해보겠습니다. 18년 3월 1일부터 19년 2월 28일까지 근무하면 월차 11일에 연차 15일, 그 다음 19학년도부터는 연차 15일, 20학년도는 가산되어 16일, 21학년도도 16일 부여되다가 22년 3월 1일부터 22년 12월 31일까지는 근로기간이 1년이 안 되기 때문에 연차가 발생하지 않아 총 73일이 발생한다고 보아야 합니다. 그 다음 예시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2018년 3월 1일 최초 채용된 방학 중 비근무자 근로자의 2023학년도 사용 가능 연차 일수를 구해볼 텐데요. 이 근로자의 경우 21년 5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3개월간의 질병휴직이 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2023학년도 사용 가능 연차일수만 보면 되기 때문에 월차는 따로 구하지 않겠습니다. 18학년도 근무로 방학 중 비근무자이기 때문에 12일, 19학년도 근무로 12일, 20학년도 근무로 가산되어 13일, 21학년도 근무로는 13일이 부여되는 것이 맞으나 질병휴직으로 인해 소정 근로일수가 줄어들어 비례 계산해야 합니다. 12개월 중 3개월의 질병휴직 기간을 제외하고 9개월로 비례 계산하면 9.751이 나옵니다. 소수점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9.81 부여하시면 됩니다. 22학년도에 정상적으로 근무를 했다면 가산이 붙어 2023학년도에는 14일이 부여되어야 하는데 질병휴직 3개월이 계속 근로연수에서 빠져 계속 근로연수가 5년이 아닌 4년 9개월이 되기 때문에 가산 없이 13일을 2023학년도에 부여하셔야 합니다. 마지막 예시입니다. 2017년 3월 1일 채용된 주 40시간 상시 근로자의 근무 내역을 보겠습니다. 19년 11월 30일까지 정상 근무하다가 19년 12월 1일부터 20년 2월 28일까지 90일의 출산 휴가를 사용하셨고 20년 3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7개월의 1년 초과 육아 휴직을 쓴 이후 20년 10월 1일부터 정상 근무한다고 가정하겠습니다. 그러면 19학년도 소정 근로일수가 250일이라고 가정하고 2019학년도 근무로 20년 3월 1일자에 발생할 연차일수를 구해보겠습니다. 우선 출근율을 구해보면 2019학년도에 출산휴가를 쓰긴 했지만 그 기간은 출근으로 간주하는 기간이므로 소정 근로일수 250일분의 250하여 100%가 나옵니다. 계속 근로연수를 따져보면 20년 2월 28일까지 3년이기 때문에 가산 1일이 되어 총 16일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그 다음 같은 근로자에 대해 20학년도 근무로 21년 3월 1일자에 발생하는 연차일수를 구해보겠습니다. 20학년도 소정 근로일수는 245일이고 20년 10월 1일 이후의 20학년도 소정 근로일은 100일이라고 가정하면 출근율은 100%가 나옵니다. 18년 5월 29일 이후 신청한 1년 초과 육아휴직은 소정 근로일수 계산 시 제외되므로 10월 1일 이후의 소정 근로일수인 100일을 분모로 잡고 그 중에 출근한 날을 따져보면 전부 근무하셨으니 100%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 근로연수는 6휴 1년 초과 7개월을 제외하면 21년 2월 말일자로 3년 5월이라 가산 1일이 되어 16일의 연차가 생깁니다. 하지만 소정 근로일수가 줄어들었으니 비례 계산을 해보면 6.53일에 해당하는 일수가 나오므로 소수점 둘째 자리에서 올림하면 6.61이 되게 됩니다. 지금까지 예시를 통해 앞에서 다루었던 연차 수당에 대해 복습해 보았습니다. 이제 중도 입사자의 연차일수를 계산하는 법을 알아볼 텐데요. 그러기 위해선 비례 연차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르면 연도 중 입사자에게 불리하지 않게 휴가를 부여하려면 입사한 지 1년이 안 된 근로자에 대하여도 다음 연도의 입사년도의 근속기간에 비례하여 연차를 부여해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즉, 중도 입사자의 첫 해 근무로 발생하는 비례 연차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연단위 연차에 회계연도 총 기간에 대한 중도 입사자의 당해 연도 근속 기간을 곱해주면 되는 것인데요. 근속 기간은 일수 또는 달수로 비례 계산해 주시면 되고 상시 근로자의 경우 연단위 연차는 15일, 방학 중 비근무자의 경우 12일입니다. 이렇게 중도 입사자에게 비례 연차를 부여하더라도 최종 퇴직 시점에는 연차 일수를 재정산해 주어야 합니다. 노동부 행정 해석을 보면 퇴직 시점에 입사일 기준으로 재산정한다는 별도의 단서가 없는 한 발생한 휴가일수 전체를 부여해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대구광역시 교육청 취업규칙에 보면 실근무 기간으로 재산정하여야 한다는 문구가 있습니다. 따라서 중도 입사자의 경우 회계연도 기준으로 휴가일수를 부여하다가 퇴직할 때는 실근무 기간 기준으로 재산정하여 연차수당을 정산해야 하는 것입니다. 실근무 기간으로 계산한 휴가 일수가 기존의 회계연도 기준으로 부여하고 있었던 일수보다 많을 경우 차이 나는 일수만큼 연차 수당으로 추가 지급하시면 되고 반대로 실근무 기간으로 재산정했더니 기존의 회계연도 기준으로 부여하고 있었던 연차 일수보다 적다면 근로자가 퇴직하는 연도에 연차를 부여하실 때 그만큼 적게 조정하여 부여하시면 됩니다. 예시를 통해 재직 중 학교 회계연도로 연차 일수를 부여하는 방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20년 9월 5일 중도 입사한 상시 근로자입니다.
20년 9월 5일부터 21년 9월 4일까지의 최초 1년간은 월 단위 연차 11일이 발생합니다. 그러면 11일에서 1년간 사용한 일수를 빼고 근무 최초 1년이 되는 시점인 21년 9월 4일에 정산해 주시면 되는데요. 연차 수당은 21년 9월 4일이 속한 월의 이월인 21년 10월 임금지급일에 지급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월차는 월차대로 정산하시면 되고 이번에는 연차입니다. 앞에서 설명드렸듯이 중도 입사자는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 일수를 부여할 시 비례연차가 발생하기 때문에 20년 9월 5일부터 21년 2월 28일까지 회계연도 단위로 자르고 근무 일수를 계산해보면 177일이 나옵니다. 그러면 상시 근로자 첫 해 발생하는 15일의 연차를 365일의 총 일수분의 177일로 비례 계산하시면 되는데요. 그러면 7.3일이 나옵니다. 이렇게 20학년도 근무로 발생한 7.3일은 2021학년도에 사용 가능하게 됩니다. 2021학년도에 사용하시다가 21학년도 말인 22년 2월 말에 정산하시면 되는데요. 22년 2월 말에 정산하실 때는 비례연차 7.3일에서 21년 9월 5일부터 22년 2월 28일에 사용한 일수를 빼고 정산하셔야 합니다. 21년 3월 1일부터 21년 9월 4일까지는 이미 월차를 정산할 때 사용 일수를 정산하였기 때문에 그 이후 기간인 21년 9월 5일부터 사용 일수를 따져주시는 겁니다. 이 부분만 주의해 주시면 되고 21학년도 근무부터는 정상적으로 부여하시면 됩니다. 21년 3월 1일부터 22년 2월 28일까지 21학년도 근무로 연차는 15일이 발생합니다. 21학년도 근무로 발생한 연차 15일은 22학년도에 사용 가능하게 되고 22학년도 말인 23년 2월 말에 15일에서 22학년도에 사용한 일수를 빼고 정산해 주시면 됩니다. 22년 3월 1일부터 23년 2월 28일까지 22학년도 근무를 하면 1일 가산된 16일이 발생합니다. 20학년도 최초에 비례연차를 부여할 때 15일을 기준으로 한 것을 포함하여 21학년도에도 15일을 부여하였으니 22학년도에는 가산된 16일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이 16일은 23학년도에 사용 가능하며 역시 23학년도 말인 24년 2월 말에 16일에서 23학년도에 사용한 일수를 빼고 정산하시면 됩니다. 이후에도 계속 동일하게 해주시다가 최종 퇴직할 때 실근무 기간으로 재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재산정을 어떻게 하면 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18년 9월 5일에 입사한 근로자가 21년 9월 30일에 퇴직했다고 가정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직 중에 회계연도 기준으로 부여를 하면 18년 9월 5일부터 19년 9월 4일까지 1년간 월차 11개, 18년 9월 5일부터 19년 2월 28일까지 18학년도 근무로 비례연차 7.3일, 19학년도 근무로 15일, 20학년도 근무로 16일, 21학년도는 1년이 되지 않아 연차가 생기지 않습니다. 그러면 회계연도 기준으로는 49.3일이 나옵니다. 지금부터는 퇴직 시점에 실근무 기간으로 재산정해 보겠습니다. 18년 9월 5일부터 19년 9월 4일까지 월차 11일에 연차 15일, 19년 9월 5일부터 20년 9월 4일까지 연차 15일, 20년 9월 5일부터 21년 9월 4일까지 연차 16일, 21년 9월 5일부터 21년 9월 30일까지는 1년이 되지 않기 때문에 연차가 없습니다. 그러면 실근무 기간으로 산정한 연차 일수는 57일이 나옵니다. 실근무 기간으로 재산정한 연차 일수가 더 많기 때문에 퇴직 시 차이나는 7.7일만큼 더 연차 수당으로 지급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같은 날 입사한 근로자가 21년 6월 30일에 퇴직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보시는 바와 같이 회계연도 단위로 계산한 연차 일수는 마지막 21학년도 근무가 1년이 안 되는 것은 동일하기 때문에 차이가 없어 49.3일입니다. 하지만 실근무 기간 기준 연차 일수를 살펴보겠습니다. 18년 9월 5일부터 19년 9월 4일까지 월차 11일, 연차 15일, 19년 9월 5일부터 20년 9월 4일까지 연차 15일, 20년 9월 5일부터 21년 6월 30일까지는 1년이 안 돼 연차가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41일의 연차가 발생하기 때문에 회계연도 기준으로 부여했었던 연차보다 8.3일이 더 적습니다.
원래는 이러할 경우에 퇴직하는 달이 속한 21학년도에 윤철을 부여할 때 20학년도 근무로 16일이 생겼다 할지라도 21학년도에 부여하실 때 26일에서 8.3일을 빼고 7.7일만 부여해서 사용하도록 조정해 주셔야 하는데, 만약 이를 고려하지 못해 다 사용했다고 하시면 8.3일치만큼 통상임금을 곱해 회수해 주셔야 합니다. 지금까지 연차 수당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살펴보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